네. 어,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 가 이제 제가 쓴 이제 책 제목인데 이 제목에 그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석보상절이라는 책은 훈민정음으로 쓴 첫 번째 산문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운문 책은 뭐 용벼천가도 있고 월인청강지곡 두 번째 쓴 거 있는데 산문이래야 우리가 노래 정도는 이제 함축적이라서 노래에 그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이렇게 다 들어있지 않잖아요. 스토리텔링이 그 이제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 석보상절은 정말 하여튼 제가 조선시대 최고 걸작이라고 첫 번째 책인데 최고 걸작이라고 꼽고 있는 그런 책이고 고려시대의 이제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만들어서 고려대장경이라고도 하는데 다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에서 엑기스만을 뽑아서 훈민정음은 옛날 조선시대 지금 우리가 한글이라고 부르는 한글의 옛글자 이름이죠. 한글로 조선시대의 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석보상절은 훈민정음으로 쓴 조선대장경의 첫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그 손들고 손바닥 표시 보여주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그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오늘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예요. 터키는 거기는 저녁 8시라고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한국학회라고 최소영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썼고 저는 이제 터키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월인석보 대학이라고 해서 서울에도 준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 1강에 차례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이제 사진 자료랑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개 이렇게 그 압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은 세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게 이제 월인석보 제1권이고요. 그 다음에 월인석보 제2권은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 이름으로 이제 2권을 제가 그 에세이식으로 풀어서 썼고 그리고 월인석보 3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과 거의 같은 석보상절 제3권을 제가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번에 책을 요거 낸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거든요. 제가 어, 언제 왔죠? 10월 초에 개강을 했으니까 9월 말 정도에 왔는데 오기 한 일주일 정도, 9월 한 15일 정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책은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래도 그, 책 표지는 보여드릴 거예요. 석보상절에 대한 이제 요 책을, 여는 글까지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또 다시 만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책이에요. 정진원, 2019년에 출판된 조계종 출판사라는 곳에서 출판한 어린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아마 제가 그 최소영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이게 이제 조계종 출판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 이제 불교계 출판사에서 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월인석보라는 책이 있음으로 해서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600년 동안 날개를 달아서 지금의 한국학과 지금의 한류를 있게 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제목이거든요. 어, 근데 혹시 종교가 달라서 이 책에 좀 이제 부담이 있으신 선생님이 계실까 봐 이제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살까지는 기독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이 20대 후반서부터 이 그 석보상절 월인석보 너무나 까막눈이어서, 이제 절에 가면 이 불교를 가르쳐 주나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절에 갔더니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거의 저는 이거를 독학으로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카톨릭의 그 귀한 우리 가족들이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카톨릭에도 제가 굉장히 좀 이제 그 호의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 철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지 종교 뭐 지향적이라거나 뭐 편파적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또 우즈벡도 그 이슬람 이제 신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 터키에 와서도 이슬람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슬람을 전부 다 IS 테러 집단으로 그렇게 이제 매도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제가 좀 날을 세우고 그 비호를 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국어학자예요. 제가 박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중세국어, 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이제 문학 박사이고, 이제 국어학 쪽 중세국어니까 이쪽에 한 30년 넘는 그런 출판사에서 두 번째 책을 내고 제가 터키로 왔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우리 출판사라는 곳에서 이 세 번째 석고상절 책을 내고 지금 터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고상절 리뷰와 서평들이 그래도 꽤 많이 이제 실렸고 요것도 제가 조금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토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뜻 그리고 이 책의 내용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한글 훈민정음 또 저는 이제 그 K 클래식 콘텐츠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K 클래식 콘텐츠라고 보고 있어요. 석보상절, 월인석보, 뭐 삼국유사. 두 번째 박사는 제가 삼국유사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철학 박사가 됐는데 이제 삼국유사라는 책이 또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역사라고 해서 저는 그냥 문학, 역사, 철학을 다 아울러서 한국학이라고 부르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인문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인문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보상절이라는 이 책은 제가 석보상절만 쓰지 않고 월인석보가 월인청강지곡 더하기 석보상절이거든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은 세종이 이제 지었고 석보상절은 세종의 아들인 세조가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석고상절을 쓸 때는 세조가 수양대군이라는 왕자 시절에 썼는데 그 왕이 돼서 세조 5년에 이 책을 수정 보완해서 합한 책 이름이 월인석보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대장경이라고 제가 불렀잖아요. 그 불교 경전은 책이 이제 그 산문으로 쓰여지고 산문을 요약한 노래로 끝이 납니다. 그게 인도의 모든 그 기술 방식이 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인도 사람인 석가모니의 보는 족보할 때 보자예요. 그 일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깨닫고 그 깨달음을 이제 40년 동안 나눠주러 다니다가 돌아가신 분. 그래서 그걸 자세히 할 상, 절약할 절. 그래서 석가모니의 일생과 그 깨달음의 진리를 자세히 할 것은 자세히 하고 생략할 것은 과감히 생략해서 절약한 책 이런 뜻이고 월인청강지곡은 끝에 곡이 들어가니까 노래인데 월인은 달에 도장이 찍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밤에 오늘은 무슨 달이 떴는지 모르겠는데 달이 그 하늘에 하나지만
월인 청강, 청계의 강에 다 똑같은 달 모양이 도장 찍히듯이 찍힌 노래. 그래서 월인 청강지곡인데 이 노래책은 한 600곡 정도 돼요. 지금 한 583곡까지 발견이 되고 그 이후는 발견이 안 되고 있고요. 석보상절도 24권인데 지금 한 10권 정도만 현재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쓴 노래를 이제 그 존대하는 의미에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하고 아들이 쓴 석보상절 산문을 뒤로 했는데 600년 동안 어린 석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석보상절을 원래 그 인도에서 쓰는 스타일로 그 불교 경전의 스타일로 산문을 앞세우고 월인 청강지곡은 뒤로 하자. 그래서 제가 요 석보상절에 해당되는 노래책이 남아 있어요. 월인 청강지곡 상권, 상중하 세 권인데 그래서 그걸 또 찾아서 석보 월인의 세계로 이제 제가 재구성을 한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석보상절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이 석보상절이 쓰게 된 그 이제 동기가 세종과 그 부인인 소원왕후 그리고 수양대군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트라이앵글처럼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결론은 소원왕후가 돌아가시자 세종이 천국에 극락에 가시라고 기도하는 기도책으로 쓴 거예요. 그 기원하는.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집에서 소원왕후가 돌아가셨을 만큼 이 둘째 아들하고 굉장히 각별했대요. 그 아들은 30살이었고 세종은 50살이었어요. 소원왕후는 52살이었고 돌아가실 때 나이가. 그래서 30살 아들과 50살의 이제 아버지가 눈물로 쓴 그런 이제 책이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이제 생명력은 글자 있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중앙아시아에도 그 잘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훈민정음보다 먼저 만든 그 뭐 만주어라든지 뭐 티베터라든지 뭐 여진어, 고란어 다 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그 문자들은 지금 사어가 돼서 쓰이지 않는데 우리는 이 석보상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책을 훈민정음으로 쓰고 사실은 뭐 여자들이 써서 뭐 암클 또 그 속되게 말해서 언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얕잡아 불렀다고 하는데 왕실에서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그 뭐 고모 숙모에게 쓴 한글 편지 같은 거는 지금도 그 어린 시절에 쓴 것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보상절은 수양대군 혼자 썼다고 서문에 나오지만 수양대군과 11명의 집단지성이 함께 작업한 것이다. 10개월 만에 24권은 도저히 쓸 수 없죠. 제가 거의 이 공부 시작한 지 40년에 지금 책 3권째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보상절의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 후기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의 왕비이자 수영대군의 어머니 소원왕후와 월인석보 이야기를 잠시만 해드리면, 소원왕후를 위한 세종의 노래, 그리고 세조의 어머니를 이제 그리워하는 삼호곡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월인석보라는 노래를. 그래서 이걸 보면 어제 월인석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그 진원이 황묘하고 성지 담적하며 어렵죠. 그래서 이게 여기 훈민정음으로 이걸 다시 써요. 진실의 근원이 비어서 고요하고 본성의 지혜가 맑고 고요하며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홍익대에서 그 30대에 한 12년 정도 그 이 월인석보 같은 거를 가르칠 때는 이 서문의 내용을 이해 못해서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월인석보를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제목의 의미는 월인청강지곡의 월인, 석보상절의 석보 합해서 월인석보다. 그리고 이 1446년 우리가 한글날로 여기는 10월 9일쯤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세상에 반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10달 만인 1447년 7월 25일에 24권이나 되는 석보상절을 뚝딱 진짜 무슨 도깨비방망이 두들기듯이 만들어요. 그것도 팔만대장경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만 가려 뽑아서. 근데 또 더 이제 그 기적적인 것은 아버지 세종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갖고 단숨에 노래를 600곡이나 지었대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때는 왕이 안 바쁜 줄 아세요? 왕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바빴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저히 혼자 지을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다 썼고, 이제 제가 요 일권에 뭐 나이신의 아비와 서른의 아들이 그 이제 가장 그 엄마가 돌아가셔서 세상이 무너지고 의지할 데 없는 두 부자가 그 커다란 슬픔 속에서 바라는 한 가지는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썼고, 월인석보라는 것도 이 이제 여기에 여기 한자를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달월 도장인 일천천 그 강강 모모의 하는 어조사의 노래곡. 그래서 이제 달은 부처가 깨달은 진리를 상징을 해요. 진리가 1000개의 강에 도장이 찍히듯이 똑같이 찍혀 있음을 노래하는 것,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지만 온 세상에 두루 보편적으로 다 이제 누구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노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석보상절은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평생 설법한 내용을 중요한 것은 상세히 할 상자, 간추릴 것은 요약할 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인석보가 보통은 이렇게 개송에 해당되는 노래에 해당되는 노래 월인청강지곡이 앞에 나오고 이제 불교 경전 수트라라고 하는 산문이 뒤에 나오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인도나 다른 그 한문경전하고 달라서 조선 스타일이라고 조선대장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요 책이 이렇게 이제 겉표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소원왕후이고 뭐 세종일 수도 있고 수양대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소원왕후는 세종의 부인이고 세조의 어머니이신데 이 책이 쓰여진 직접적인 동기는 소원왕후의 별세였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수양대군이. 그래서 이제 이 소원왕후가 돌아가시자 남편 세종은 나중에 세조가 될 아들 수양에게 소원왕후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잘 가기를 기도하는 책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만일 소원왕후가 없었다면 석보상절도 월인청강지곡도 없었을 거다.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 두 책을 합편한 월인석보도 혹시 나왔더라도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했고요. 그러나, 이거 뭐 이제 왕비가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책이라고 이제 신하들, 이때가 어느 때예요? 유교가 이제 국가의 종교였던 조선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이 불교를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원왕후가 돌아가셔서, 그나마 불교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러나 제일 큰 목표는 훈민정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조선의 이제 그 백성들, 조선의 국민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면서 글자를 알려주는 그것이 큰 목표였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 소원왕후의 그 짤막한 이제 그 일생을 보면 심씨예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그 이제 조선의 개국공신이라고 그래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큰 이제 공을 세운 그런 딸이었어요. 근데 이 소원왕후가 이제 왕비가 되자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이 이 아버지 시몬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까 봐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요. 그래서 이제 소원왕후는 굉장히 왕비가 돼서 아주 불행한 친정의 가족사가 시작이 되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하고 남동생들은 그 관청의 노비가 됐어요. 근데 소원왕후가 돌아가실 때 받는 시호가 소헌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요게 이제 일생을 요약할 수 있어요. 소자는 뛰어나고 깊이 깨닫는다는 소자예요. 그 다음에 헌은 선을 이제 잘 실천해서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찰력, 구dun강단, 그리고 평생 검소하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던 조선시대 왕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비로 꼽힐 만큼 제가 그래서 주로 우리는 다 세종대왕만 훌륭하다고 하는데 세종대왕이 그 왕노릇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여자 세종 소원왕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시몬이 나라에 이제 이제 나쁜 일을 한 죄인으로 몰려서 이제 소원왕후도 내쫓아야 된다고 또 신하들이 막 그랬어요. 그러나 그 태종은 왕비의 아버지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지 이미 이 소원왕후는 그때 네 아이의 엄마였어요. 수양대군이 막 태어났고 수양대군은 동생 안평대군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나 세종을 내조하고 아이도 많이 낳았다는 그런 이제 이유를 들어서 총 10남매를 낳았어요. 이제 무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세종은 아버지인 태종이 그 장모를 그렇게 처남들을 죽이거나 노비로 만드는데 마침 왕이 됐는데 거기에 아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 부인에게 미안하고 부인에게 그 존경하는 마음을 보내고 그래서 부인이 이제 그 세종을 만나러 이렇게 오면 항상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직무를 보다가 사무를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맞이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같이 뭐 10살 남짓한 나이에 서로 결혼을 해요. 남매처럼 뭐 그야말로 뭐 동지처럼 이렇게 그잘 10남매 낳고 금슬 좋게 살다가 이제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하던 해 3월에 그러니까 반포하던 6개월 전에 왕비가 돌아가세요.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아들 수양대군에게 부처님과 가족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이거를 한글 훈민정음으로 책을 내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수훈이라는 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석가보, 법화경, 뭐 여러 화엄경 우리가 들어본 모든 경전들의 아주 중요한 그 엑기스만 뽑아서 책을 24권에 물론 지금의 그 24권처럼 책이 두껍지는 않지만 이게 두껍지 않다고 해서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종은 그 24권의 책을 보고 금세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어린청강지곡으로 600여 수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월인석부 일권에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세종 어제 월인 청강지곡 소원왕후 동정정각. 그래서 세종이 친히 월인 청강지곡을 지으셔서 부인인 소원왕후와 함께 정각은 진리를 얻게 하여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제가 그 찬송가가 지금은 기독교의 노래지만 세종대왕이 월인청강지곡을 찬송가로 불렀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곡은 노랫말이죠.
찬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종께서 그 석포상조를 보고 기쁘셔서 찬송으로 지으셨다. 한번 여기서 잠깐 소개가 가능합니까? 외외 석가불 무량무병 공덕을 겁겁에 어느다 살바리. 네. 요거는 제가 이따가 그걸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예. 이거를 계속 보면 이게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올릴 예정인데 이게 무슨 저작권 위반으로 안 올라가지더라고요. 이 영능이 이제 지금 소원왕후와 세종이 함께 묻혀 있는 산소예요. 어, 여주에 있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비각이 있고 요 위에 지금 산소가 있습니다. 임금의 산소는 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능인데 네 번째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과 소원왕후가 같이 이제 한 산소 아래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같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아까 본 집이 이제 정자각이라고 부르는 거고 제사 지낼 때 준비하는 곳이에요. 세종은 1397년에 태어나서 1450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32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세 번째 임금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두 형,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그 왕의 자리를 양보해서 세종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54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31년 6개월 동안 조선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네 번째 왕이잖아요. 1392년에 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 5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조선 초기에 태어나서 조선 500년 왕조의 그 바탕, 베이스를 만든 그런 임금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제일 이제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하고 있죠. 그리고 집현전이라는 인재, 양성소 학자들을 발굴해서 조선의 유교 정치, 의례 제도를 정비하기도 하고 백성이 국민이 근본이 되는 정치를 중요시 여겼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조선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크다란 발전을 가지고 왔다. 그런 이야기. 예.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귀중한 자료인데 1930년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강점되었을 그 시절에 아주 옛날 사진인데 지금이랑 거의 같지요. 그 영능 조금 아까 컬러 사진으로 바꾼 거, 그 사진이고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문인석이라고 해서 그 앞에 군인과 이제 학자가 그 두 왕과 왕비를 지키고 있는데 요 3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생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60년대에는 이제 세종문화 큰잔치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세종을 굉장히 이제 커다란 인물로 영웅시하는 그런 이제 그 행사들을 많이 했죠. 지금은 이렇게 아무나 올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인데 터키로 치면 아타투르크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아주 가장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를 지금처럼 잘 살게 하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었다고 좋아하는 사람과 독재 정치를 했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반반씩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새로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것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러면 잠깐 요거는 중요하니까 공유 잠깐만 요걸 뺐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록을. 그래서
세종은 쉬운 문자를 만들어서 백성은 이제 국민이에요. 지금 people에 해당되는. 그래서 그 국민들하고 조선의 국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군민정음의 뜻이 국민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농사, 그때는 농사가 중요한 직업이었으니까, 농사에 관한 책, 또, 의학에 관한 책, 의학은 지금도 중요하죠. 실생활에 필요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훈민정음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글이 세계에서 과학적이고 우수하게 됐고, 또 세종대왕의 최고 업적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 이제 그, 동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편전이라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그 이제 학자들의 그 모임이었던 관청에서는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고, 월인석보 등의 이제 책이 그 이제 만들어지고 같이 그러나 이 글자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비밀리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리고 이 영릉에 가면 지금 이거는 그 세종대왕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역사문화관. 거기에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세종은 음악도 굉장히 전문가였어요. 진짜 세종과 아들 세조는 천재였다고 제가 아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음악에도 굉장히 전문가였던 세종대왕은 우리 조선만의 음악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국가 의식에 쓰이는 이제 아악이라는 그 음악을 정리하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뭐 이런 정대업 보태평 같은 이제 그 국가 이제 의례 그 어떤 우리도 뭐 무슨 그 뭐죠 현충원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웅장한 음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도 중국 악기의 음에 그 이제 갖고 와서 맞지 않으면 우리가 고쳐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되어 있고 이 조선 왕릉은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요새는 조선의 왕릉 답사 여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고려대 다니고 있는 선생님 한번 그 서울에도 꽤 많은 왕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총 그 42개의 왕이 이제 묻혀 있는 왕릉들이 남아 있고 북한에 이제 왕릉이 2개 있고 40개는 이제 남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고상조를과 월인석보를 만든 세조의 초상화인데 이거는 이제 스케치인데 그 다 그 전쟁 때 불이 나서 요 모습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세조는. 그 세조는 1417년에 태어나서 1468년에 52세에 어머니와 같은 소원왕과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이때는 다 50대에 많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455년부터 1468년 그러니까 여긴 12년이라고 돼 있는데 13년 반, 그러니까 14년 정도 이제 왕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32년인데 이 세조는 14년밖에 못했으니까 반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세종만큼 오래 살았으면 세조 또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만들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조가 되기 위해서 앞에 왕인 자기의 조카, 형의 아들인 단종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석고상조를 연구하기 전까지는 세조를 굉장히 나쁜 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세조는 나중에 그것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또 살아있을 동안에 뭐 그 이제 피부병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나병에 이제 그 지금 진단을 내려요. 그 옷이 전해져 와서 피부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자기의 그 왕위를 이을 아들도 20살에 갑자기 죽고, 그 벌을 다 받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조가 왜 그러면 이렇게 유교의 나라에서 불교를 열심히 했는가? 세조는 아까 김손하고 같이 속보상조를 만들었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조선왕조 실록에는 그 역사에는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김소원의 형이 신미라는 거의 조선시대의 부처 석가모니에 가까운 그런 존경을 이제 세종대왕과 세조에게 받았던 엄청 이제 훌륭한 불교 학자가 있었어요. 김소원, 김수성 형제예요. 그래서 왕의 스승으로 신미 그 대사를 받들어 모시고 우리나라에 신라에는 원효가 있다면 조선에는 신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을 세운 유교를 믿는 신하들은 이걸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세조는 그것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궁궐 안에도 절을 짓고 또 다른 절에도 이 신미대사가 사는 절에도 이제 그 좋게 그 고쳐주고 이제 많은 물건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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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세조는, 어, 우리가 아는 세조는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그려지지만, 어, 그 절에서는 세조를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 보관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긍정적 평가를 하자면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그 초기 시대여서 아직 그 같이 신하들하고 그 유교를 믿는 신하들하고 만들어서 왕의 힘이 약할 때 왕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고 나라를 그 이제 굳건하게 이제 지켰고 그리고 조선을 만든 신하에게 이제 많은 그 땅을 줬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쓰게 돌려받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되지 못하도록 이제 죽음으로써 반대한 신하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학자들이 모여 있는 집현전이라는 관청은 폐지했지만 나라를 위한 법률책, 역사책, 편찬 사업을 주도하고 학문을 아주 발전시킨 그 이제 문학 쪽에도 또는 이제 무술 쪽에도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왕이었다.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한 건데 이 그림이 조금 더 좋아서 이게 세조대왕이고 그러니까 민간 신앙에서도 이제 세조 임금을 이제 그 신으로 모실 정도로 그렇게 세조의 그런 이제 영향력이 컸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월인석보라는 책이 이 그 책 속의 책, 북인북 해가지고 5권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월인석보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훈민정음 언해, 아까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자로 쓰여 있었고, 훈민정음 언해는 한글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있고, 그래서 훈민정음 사용설명서를 보고, 훈민정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공부한 다음에 또 이 책을 8개의 그림으로, 뭐 8가지 그림을 이제 보면서 책의 대략을, 개요를, 아웃라인을 이해를 한 다음에 세종이 그 노래를 만든 월인청강지곡이 나오고 아들 수양대군이 쓴 석보상절이 나와요. 이게 이제 본문에 해당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 글자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은 그 이제 각주 그 주석을 달아서 조선 시대에 아주 풍부한 지금은 많이 이제 사라져서 없어진 우리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그 훈민정음 대사전이 같이 들어있어서 최소한 이 5권의 책을 합해야지 월인석보라는 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제 책은 사실은 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그냥 저걸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기록 다시 시작. 그림도 제가 이뻐서 여러분들한테 요 삽화만 보여드리고 끝을 낼게요. 요게 이제 세종하고 이제 세조하고 같이 월인청강지곡하고 석고상조를 쓰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여러 그 불교 그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이제 신미대사라고 하는 왕의 스승 노릇을 했던 그런 분이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아니 척보상절 상권의 내용이 석가모니가 되기 전에 그 태어난 왕자 이름이 시달타였어요. 시달타 태자가 커서 뭐가 될까 이제 관상가한테 물어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왕이 되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고 또 이제 그 출가를 하면 스님이 되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다. 깨달은 진리의 그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그 궁녀들을 이렇게 맨날 노래와 춤으로 그 이제 편안하고 이제 안락하게 만들려고 아버지가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새가 그 먹이를 이제 이제 그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사람이 이렇게 그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면서 오는 장면. 늙어서 이제 그 아픈 장면,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간의 인생인데 이건 너무 괴롭지 않냐? 이 괴로움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를 이 시달타 태자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죠.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이제 불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 궁궐을 이제 담을 넘어서 출가하는 장면이에요. 하늘에 그 이제 신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뼈가 앙상할 정도로 이제 괴롭게 수행을 하고 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얻는 치열한 그런 장면이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하늘에서 용이 이제 와가지고 파랑새들이 이제 춤을 추고 하늘에서 음악이 울리고 이제 그 아름다운 꽃이 피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게 끝인가 보네요. 네, 네.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궁금한 거 얘기해 주시면. 이게 맞는 건 그냥 궁금하니까 그냥 예,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월인청강제국 같은 경우는 노래잖아요. 네네. 노래 형식. 근데 왜 산문으로 했는지 그때 보통은 시가가 많이 발달했던 시기인데 특별하게 산문으로 그러니까 했던 고려 이유가 시대에 있을까요? 그 노래 네. 곡조에 음, 이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용비어천가 악보가 남아 있어요. 용비어천가. 네네네. 근데 용비어천가의 노래 글자 수하고 월인청강지곡의 1절, 2절 글자 수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 악보의 곡조는 같고, 그거는 고려시대부터 곡조가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 그 노래만, 가사만 바꿔서 곡조는 같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시조는 노래는 수백 곡이 남아 있는데 시조의 곡조는 다 한 가지예요. 그런 음, 것처럼 그 곡조는 같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그렇게 연구해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시조 곡조가 한 가지인가요? 예, 뭐 청살리 벽계수야도 같고 뭐 네네네. 동창이 발간니냐도 같고 다 시조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 사실은 이제 그걸 조금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국악도 공부를 하고 배우러 다니기도 했었는데 그 이제 네. 그런 이제 잔재의 흔적들이 이제 시조 같은 데서 찾아볼 수가 있죠. 네. 모이라온 선생님은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마이크. 예, 네, 저요? 네, 예, 조금. 예. 이해하기는 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죠. 했는데 좀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네. 근데 우리나라 친절한, 공대의 교수님도 이 석보상절이 어떤 책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공부해야 될 책에 대해서 다들 그 잘 모르는구나를 그때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계속 이 그래. 공부를 하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지.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석보상절 1447년, 뭐 머린석보 1459년 이런 걸 외웠었어요. 그 책은 하나를 네, 보지 네, 않고 책 제목하고 언제 나왔는지 누가 네, 지었는지 이런 것만 이제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네, 외웠으니까 나는 다 안다고 한국 사람은 생각하지만 정작 무슨 네. 내용이지, 제목이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면 그 공부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재밌어요. 저 원래, 음. 불교 이런 거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관심 많아요. 우즈베키스탄에도 그 실크로드 통해서 그 저기 불교 그 유적지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없어졌죠, 선생님 많이. 그 아랍 상인들 때문에. 그래도 남쪽 지역에는, 어딘가, 피라미드 지역에는 유적지가 부하라? 좀 남아있는데, 키르기스탄에도 있고, 피라미드 지역이요. 예, 네네. 그 우즈벡에 그 부하란가가 있어요? 네. 예, 그 부하라에도 그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불교 있어요. 유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같은데 뭐 이제 그런 그 이제 잔재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투르파는 어디 그거는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쪽이에요, 선생님. 투르파는 아프가니스탄 쪽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쪽. 네네. 투르판에는 원효가 쓴 책이 그 필사본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네. 중앙아시아 쪽에 아직 그 카자흐스탄하고 아제르바이잔밖에 못 가봤는데 우즈벡이랑 그 키르기즈스탄이랑 이제 그러니까 나중엔 아프가니스탄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궁금한 건 없으세요? 황은진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네. 저는 그 좀 기대를 한 거는 제가 네, 아마 뭐 처음 오늘 교수님 설명을 듣고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시험 보느라고 공부했던 그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기억을 되살려서 이런 거 우리 했었지라고 예, 음, 되새기면서 네, 보면 되게 재밌었는데요. 오늘은 후민정음에 대한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회상시키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아마 시간이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면 한 음, 번 더 모셔서 이 석고상절에 대한 책을 쓰셨잖아요. 이렇게 석고상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게 원인석보 5권이 이제 후민정음 언해부터 조선시대 후민정음 대사전까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 중에 석고상절에 대한 거를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서를 하셨는데 아까 간략하게 설명하셨던 거는 시달타에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이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일대기가 담겨져 있다. 그 정도는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얘기보다는 저는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후민정음에 해례본이 있긴 하지만 그 해례본을 기초로 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실용화하기 위한 이런 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용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고 석보상저를 직접적으로 이거 저서한 세조는 그의 일대기가 굉장히 정말 파란만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의도로 석보상절을 꼭 굳이 썼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주제가 다른 주제도 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 척불 정책에,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가 열리면서 척불 정책이 강하게 진행되었을 때 왜 하필이면 세조는 이 석보상절을 통해서 그 불교에 대한 얘기들을 꼭 썼어야만 했나? 저는 그 얘기가 사실 더 궁금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제가 그건 훈민정음 설명을 이제,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이제 해드리면, 그러나 이제 그게, 저는 가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고려시대까지, 고조선서부터 고려시대까지, 고조선이 이제 삼국유사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석재환인이라고 해서, 제석천이라는 그 불교의 그 이제 신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통일신라, 불교가 이제 북교였고, 나라의 종교였고, 고려시대도 나라의 종교가 불교였어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막대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조선은 세운 지 5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자료로 내가 오늘까지 대한민국인데 내일부터 다시 뭐 다른 나라로 바뀌었어요. 뭐 고려라는 뭐 신고려라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평생 살아온 게 내일 나라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던 게 다 없어지고 다 유교의 지식으로 머리가 가득 차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불교, 의 이제 폐단 때문에, 그 유교의 나라로 만들었지만, 심정적으로, 왕실도, 세종은 그 수많은 불교 종파가 있었어요. 뭐, 5개의 교종과 9개의 선종이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통폐합시켜서 선종 하나, 교종 하나, 이렇게 2개로만 남겨놓고, 굉장히 불교를 이제 박해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결국은 자기 가족이 죽고 그리고 가장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학문은 유교보다는 불교였던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팔만대장경을 그야말로 8만 개의 경전이 모여져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거의 뭐 우리가 책 한 권 가지고 100번 읽으면 몇 페이지에 무슨 그림이 있고 무슨 글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그 불교가 그때까지 이제 어, 남아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불교책을 가장 먼저 만드는 것들이 그 소원왕후의 이제 극락왕생을 비는 것도 되고 그 백성들의 불교 마인드에도 맞고 그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불교 마인드로 그대로 살고 있는 왕실의 그런 거기에도 부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그 설명이 이제 일리는 있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조선시대가 개국이 되면서 세종대왕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세조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특별히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을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세조가 이제 등극하면서 많은 집현전 학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책적인 그런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일단 뭐 그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그 불교적인 정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주제로 해서 그러니까 뭐 시달타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글을 편찬했다는 것도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연관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뭔가 있지 않았을까 더 심오한 왜냐하면 이제 이제 정책적으로는 연구하시면 세조가 되겠네요. 그 네, 궁금증이 그 연구를 하게 정책적으로는 만듭니다. 어, 정책적으로는 세조가 굉장히 강력한 왕권 중심으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하고 약간 매치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저는 뭐, 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궁금증이 자꾸 생기네요. 네. 저는 이 책을 처음에 뒷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엉터리로 이제 그 띄어쓰기도 많이 하고 그 뭐 이제 제가 쓴 책에 그 깨알같이 이제 그런 내 경험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가르쳐 주는 대학 교수는 없었어요. 석보상절을 가르쳐 주는. 훈민정음 해례본까지는 제가 배웠는데 그것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석보상절 월인석보는 거의 제가 이제 독학하다시피 해서 여기까지 오고, 이것을 이제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제가 평생 부르짖은 게 삼국유사, 세계유산, 이 월인석보 석보상절 세계유산, 국보 1호 훈민정음 해례본하고 석보상절. 남대문 다 불타고 그거 복원한 거니까 국보 1호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궁금증과 호기심에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듯이, 황은진 선생님도, 왜 하필 세조가, 하필 불교를, 그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왕이 된 다음에, 이 작업을,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씨앗을 심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 저는 사실, 공부가 은혜가 아니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예, 네. 외국에서 전문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월인석보 대학이라는 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도 교수님, 인도 네루 대학의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석보상절을 그 일본어로 번역하고 계시는 그 일본 선생님 그렇게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강의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까, 신 선생님? 성함이 뭐라 그랬지? 아, 아까 신으로만 써 있어가지고. 신지선입니다. 네? 네, 신지선이요. 지선. 신지선 선생님? 네네. 예,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제가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그 세조 이후에도 그 한글로 불교 경전을 계속 뭐 번역하고, 그 다음에 출판하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됐나요? 있었죠. 어떤 예, 국가에서? 이제 이 책을, 월인석보가 1459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1461년에 간경도감이라고 해서 경전을 간행하는 관청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경전은 그때 딱 10년만 하거든요. 10년 동안에 거의 다 만들어져요. 뭐 금강경, 무슨 법화경, 뭐 능엄경, 원각경, 뭐 하여튼 그 선종에 대한 뭐 사법원회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나 1468년에 세조가 돌아가시고 사실 저는 정의왕후 얘기는 오늘 하나도 못했는데 제가 그 삼국유사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삼국유사가 영웅호걸의 그 영웅담을 담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지만 그 뒤에는 그보다 몇 배 더 훌륭한 그 여성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웅호걸이 영웅호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세종도 그 부인들의 역할이 그 이상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왕후가 세조가 돌아가신 다음에 손자 성종을 왕으로 자기가 이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마무리까지를 정의왕후가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교책도 굉장히 많이 뭐 상강행실도라든지 뭐 하여튼 유교책도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뭐 두시언해라든지 그
그 이제 조선 전체에 걸쳐서 많은 책들이 이제 되지만 어쨌든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가 된 다음부터는 이 속보상절, 월인석보, 월인청강지곡 이 세 책이 이제 그 베이스가 돼서 불경이든 뭐 유교영전이든 무슨 뭐 법학서든 농사책이든 그런 것들이 점점점 많이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600년 동안 진화 발전을 해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음. 네, 아지자, 아지자 네, 선생님.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음, 그리고 저에게 좀 새로운 내용이라서 지금은 없고요. 그런데 음, 잘 들었습니다. 음. 뭐가 기억이 얘기 나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세조와 불교의 그 관련도 저에게 음,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음, 좀 신기했어요, 저에게. 음. 한국에서는 보통 세조는 그 형의 아들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어서 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만 이제 네, 생각을 네, 네, 하고 네, 네, 세조를 네. 굉장히 다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네,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월인석보 자기가 세조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때 이 그 월인석보라는 책을 만드는데 정말 그 왕이 입는 그 골룡포라는 옷 다 던지고 정말 하나의 그런 인간으로서 어, 진짜 괴로워하고 진짜 슬퍼하고 진짜 참회하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정말 그 당시에 왕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월인석보 서문을 읽다 보면, 진짜 정말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이제 뒤섞이는 걸. 그래서, 애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동안, 왕이 되고 싶어서 이제 조카를 죽인 수양대군만 알고 있다가 이 사람이 왕이 됨으로 해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괴로움들, 여러 가지 고통들, 그리고 살아서 그 벌을 다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면을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하여튼 굉장히 그 인간적인 면에 제가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세조를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것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네이버는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세요. 그리고 뭐 석보상절 뭐 이런 거를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 그 황은진 선생님이 궁금해했던 제가 지금 뭐 신문에 그 연재도 하고 있고 이미 연재한 것들도 있고 제 책에 대해서 리뷰 달아놓은 것들도 꽤 많고 그래서 꽤 많은 그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이것들은 동영상은 이제 뉴스화된 것도 있지만 제가 그냥 정주행만 치시면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은 2022년 5월 22일인가요? 여기는 터키 동영상 카이세리 제가 지금 큘테페입니다. 터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터키어에 대한 것만 나오고 그 월인석보 대학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제가 일부 공개로만 올려놓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요. 물로 들어가야지 나오나.
스튜디오. 네. 제가 공개해 놓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석보상절을 8번째까지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이제 월인석보 이런 것들도 어떤 것들은 공개가 되고 어떤 것들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수강료를 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외국에서 이 월인석보를 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그 봉선사 월인석보 대학에서 빠지지 않겠다는 그 이제 약속만 지키시면 그 무료로 청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또 다음에 또 그 좋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아까 그 월인석보 1권, 2권도 있지만 또 이제 상공유사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그 상공유사에 대한 책도 제가 한 3권 정도 썼어요. 그 여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원효에 대해서 선덕여왕하고 이제 또 그 자장이라고 하는 사촌 남매 왕족 여기 신라를 하나의 이제 그 불교로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그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지금 보시면 이 책이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어, 책은 전부 다 그 사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제가 쓴 책들이 여기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쓴 책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한 30년 여행 다닌 것들 모은 이제 그 연재 주로 다 연재해서 쓰는데 요 상공유사 원효와 춤추다 그리고 상공유사 그 자장과 선덕여왕의 신라 불국토 프로젝트 그 상공유사의 여인과 걷다 이건 이제 제 이제 박사 논문인데 중세국어의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 그런 책들을 이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또 어, 개인적으로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또 만나 뵙도록 하겠고 가능하면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번 더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 네, 1시간 반 다음에 정도 됐네요. 예. 우즈베키스탄 방문하시면은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특강을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근데 네, 사실 그 네, 전에 성공유사 관련된 것도 궁금한 게 많고, 석고상절이나 이런 것도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네. 네, 선생님 넘쳐보지만 기회가 닿으면은 또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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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예, 제가 지금 네, 아직 뭐야, 터키 비자가 안 나와서 이거 줌으로만 특강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네. 아직은, 예,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누기로 합시다. 네, 선생님들 하여튼, 거기는 늦은 시간일 텐데,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